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것저것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다들 지난주도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번 주에는 그래도 날이 풀려서 이제 봄이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그 주말에 눈이 내렸어요. 그러면서 날씨도 엄청 추워지더라고요. 꼭 겨울이 다시 온 것 같았어요. 근데 미세먼지는 또 여전히 있어서 참 목에 좋지 않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제 목이 조금 좋지 않아요.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만우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4월 1일 만우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만우절에 뭔가 하는 이벤트 같은 게 있나요? 만우절에 누군가에게 장난을 쳐보거나 장난을 당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이런 만우절 장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참 즐거운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들. 오프닝에서 제 목소리가 평소랑 많이 달라서 깜짝 놀라셨나요? 네, 사실은 제 목소리가 아니고 제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만우절 장난을 살짝 한번 쳐봤어요. 어때요? 다들 낚이셨나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때 낚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낚다라는 동사는 사실 물고기를 낚을 때 쓰는 말이죠. 우리가 낚시할 때 보면 미끼를 던져 놓잖아요. 그 미끼를 물고기가 잡으면 확 낚아채서 물고기를 낚습니다. 그죠? 이 모습이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려고 할 때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이렇게 딱 흘리고 거기에 넘어가는지 기다렸다가 딱 낚아채는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누군가를 속일 때 그 사람을 낚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속임수에 넘어갔을 때 낚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임수에 넘어갔을 때에도 아이고 낚였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는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사람들을 낚는 광고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다이어트 광고 같은 것들 보면 이 약만 먹으면 살이 쫙쫙 다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섞은 광고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가짜 정보를 가지고 광고를 하는 걸 허위 광고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이런 허위 광고가 넘쳐나서 어떨 때는 말이 되게 솔깃해서 낚여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사람들을 낚아서 개인정보를 적게 만드는 그런 사기들도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친구끼리 하는 가벼운 거짓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보나 돈을 빼앗는 나쁜 사기죠. 장난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하지만 1년에 딱 하루 가벼운 거짓말들을 쳐도 되는 날이 있죠. 그게 바로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물론 아무리 만우절이라고 해도 누군가를 속여서 상처를 주거나 방금 말한 대로 돈이나 정보 같은 걸 빼앗으면 안 되겠죠. 만우절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웃을 수 있는 가벼운 장난을 할 수 있는 날이에요. 가벼운 장난들은 친구들이랑 치면 같이 웃을 수 있고 또 사이도 더 좋아질 수 있어서 약간씩은 해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ABC 초콜릿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자주 먹는 간식이 있거든요. 이 간식이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참 많이 나는데 이 위에다가 종이컵을 얹어놓고 벌레인 척하는 그런 장난이 있었어요. 이 종이컵을 얹어놓고 종이컵 위에다가 벌레가 있어, 이것 좀 잡아줘, 이렇게 쪽지를 써놓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이 벌레 잡아야 되는 거야? 하고 잡으려고 다가갔다가 종이컵을 살짝 만져보면 바스락바스락 큰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짝 사람을 놀린 다음에 사실은 뻥이지롱, 이거 벌레가 아니라 초콜릿이지롱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런 장난은 그냥 서로 웃고 넘길 수가 있어요. 그냥 재미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넘겨버릴 수 있으면 그걸 웃고 넘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웃고 넘길 수 있는 가벼운 장난들은 쳐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장난들은 선을 넘어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심한 벌레 공포증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 너무 리얼한 벌레 모형을 갑자기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리얼한 벌레 모형을 친구 옷 속에 몰래 넣는다든지 이런 장난은 너무 심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심한 장난은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난이라는 게 같이 재미있자고 치는 건데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 괴롭힘이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장난을 칠 때에는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함께 웃고 넘길 수 있는 만큼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너무 심한 장난을 친다면 그냥 꾹 참거나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참지 마시고 이거 선 넘는 거다 라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아 진짜 선 넘네 이렇게 말하거나 선 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선을 그냥 막 넘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런 행동을 하면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의 장난을 계속 치면 인간관계가 언젠가는 망가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가끔 인스타나 유튜브 쇼츠 같은 걸 보면 이런 선 넘는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는 한번 이런 장난을 쳤다가 누가 기절을 하는 걸 보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깜짝 놀라서 기절을 하게 되면요. 뇌에 엄청난 손상이 온대요. 그러니까 장난을 칠 때에는 적당히 조심을 하면서 장난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다음에는 한국에서 어떤 만우절 장난들을 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한국에선 만우절을 뭔가 크게 기념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만우절에는 그냥 친구들끼리 소소한 작은 장난들을 칩니다. 특히 좋아하던 애한테 만우절에 장난인 것처럼 고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카톡 같은 걸로 야, 우리 사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실 만우절 거짓말이지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고백하는 말인데 사실 앞 글자를 따서 보면 뭐 거짓말이지롱 뻥이지롱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만우절에 고백을 하면 차이더라도 사실 장난이었다면서 둘러댈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만우절 장난처럼 하는 고백은 성공하더라도 진심이었더라도 정말 별로인 것 같아요. 고백이라는 건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용기를 냈기 때문에 더 멋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절당한 다음에 사실 거짓말이야. 사실 나도 너 별로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만우절에 거짓말을 치는 사람을 보면요. 솔직히 정말 매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좀 충격적인 만우절 장난도 있었어요. 우정 테스트를 해보겠다고 가짜 부고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대요. 부고라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부고라는 건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는 글이에요. 그래서 장례식 날짜나 장소 같은 정보가 쓰여 있어요. 아마 내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싶어서 이런 가짜 메시지들을 보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해줬구나 이런 걸 테스트해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무슨 마음으로 이런 장난을 치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런 장난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받는 사람은 그냥 깜짝 놀라는 걸 넘어서 가슴이 정말 철렁할 것 같거든요. 이런 장난은 내가 얼마나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해 보려다가 그 좋은 친구들을 다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나쁜 장난이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학생이었을 때 만우절에 장난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학교에는 서로서로 잘 아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선생님들을 같이 속이면 재미있으니까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선생님들을 함께 속이면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날에는 그렇게 하면 선생님에게 혼나겠지만 만우절 같은 날은 선생님도 같이 웃어넘겨줄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 흔히 하는 만우절 장난들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개를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먼저 제일 흔하고 간단한 건 반의 표지판들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학년 3반이랑 2학년 4반의 표지판을 쇽 바꿔 놓으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어갈 때 실수로 다른 반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다들 그냥 그게 뭐라고 학생 때는 별거 아닌 것도 다 즐겁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실수를 하면 다들 까르르 웃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심하게 조금 더 짓궂은 장난을 할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들의 오피스, 선생님들의 사무실을 교무실이라고 하는데 이 교무실의 표지판이랑 여자 화장실의 표지판을 바꿔놓는 거죠. 여자 선생님이라면 괜찮겠지만 남자 선생님이 교무실인 줄 알고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여학생들이 그 남자 선생님을 엄청 놀리겠죠. 만약에 표지판이 떼어지지 않는 학교에 다닌다면 다른 반 친구들과 미리 얘기를 해서 다른 반에 가 있기도 합니다. 그 다른 반 친구들은 우리 반에 와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반을 보고서 들어왔는데 다른 학생들이 있으니까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책상과 의자를 가지고 운동장에 나가 있는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려고 교실에 들어왔는데 교실이 텅 비어 있으면 정말 난감하겠죠. 이럴 때에는 밖에 나가서 야외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4월이면 약간 추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밖에 있기 좋은 날씨잖아요. 그래서 이런 만우절을 핑계 삼아서 밖에 다 같이 나가서 놀면서 약간 쉬어가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또
교복을 거꾸로 입는 그런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 앞에 있는 단추가 뒤로 가게끔 교복을 반대로 입는 거예요. 그러면 얼핏 봤을 때에는 마치 얼굴이 돌아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딱 교실에 수업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모두 다 머리가 돌아가 있으면 순간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속으면 학생들이 막 까르르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남학생이랑 여학생들이 서로 교복을 바꿔 입기도 합니다. 아니면 시체놀이라면서 책상이나 사물함 같은 데 위에 마치 죽은 것처럼 널브러져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지금 우리 학교는 여기에 나왔던 그런 한 장면처럼 마치 좀비 떼가 습격을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다 죽은 상황을 가짜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랑 그냥 다 같이 웃고 수업이 살짝 미뤄지겠죠. 그냥 그것만으로도 학생 때는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다 같이 웃어 넘겨주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장난을 쳤다고 좀 혼내기도 했어요. 선생님에게는 되게 존경스럽게 대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많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쉬웠어요. 왜냐면 학교라는 곳이 꼭 공부만을 위해서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 나이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많이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시절 때 이렇게 재미있는 이벤트들이 있다면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같이 놀아주기도 했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그걸 가지고 좀 심하게 화를 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근데 그 선생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혼자인데 학생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학생들을 다 통제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더 과하게 엄격하게 행동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생각해보면 학생들이랑 같이 웃어 넘겨주고 놀아주면서 또 너무 선을 넘지 않게 하면서 같이 공부도 또 하고 이렇게 잘 조절을 했던 선생님들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마냥 웃어주고 같이 놀아주기만 하면 학생들이 좀 심한 장난을 칠 때도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학생 때 친구들이랑 했던 장난 중에 조금은 심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걸 한다면 좀 성희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여자들만 다니는 고등학교, 여고에 잠깐 다녔었거든요. 나중에 아버지 회사 때문에 이사를 하면서 남자, 여자가 함께 다니는 남녀공학에도 다녔지만 말이에요. 여고에서는 여자들만 모여있다 보니까 오히려 남녀공학보다 장난이 더 짓궂어요. 여학생들이 새로 들어온 초임 남자 선생님에게는 특히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장난이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 바지 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장난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바지는 지금 선생님이 입고 있는 그 바지가 아니라 칠판 위에 미리 올려놓았던 체육복 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일부러 선생님들이 입고 있는 바지를 벗어달라는 건가? 라고 오해하게끔 말하는 거죠. 오래 근무한 선생님들은
이런 장난에 이미 익숙해요. 경험이 많아서 무언가를 잘 하는 사람을 한국어로는 노련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련한 선생님들은 아이고 또 장난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하지만 초임 선생님들, 근무한 지 얼마 안 된 선생님들을 초임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초임 선생님들은 이런 장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학생들이 갑자기 바지 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진짜 바지를 내려달라는 건 줄 알고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당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황할수록 학생들은 물론 더 재미있어 하죠. 그리고 또 비슷한 장난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엔 우유를 마셔달라는 장난입니다. 먼저 교탁 위에 우유가 담긴 컵을 올려놔요. 그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선생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지만 우유를 마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거 저희가 조금씩 짜서 모은 거예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을 놀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나 숫기가 없는 선생님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엄청 당황해요. 여기서 숫기라는 건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활발한 기운이에요. 이렇게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활발한 기운, 이 숫기가 없으면 반대로 부끄러움을 엄청 많이 타겠죠. 숫기가 없다고 하면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막 재치 있는 말 같은 거를 잘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숫기 없는 선생님들은 이런 장난에도 빨리빨리 대응하지 못합니다. 바로 엄청 크게 당황해요. 당황하면서 막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도 더듬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숫기 없는 선생님들을 놀리면 반응이 크게 나오니까 학생들이 더욱더 재미있어 합니다. 이렇게 놀리는 재미가 있는 걸 놀리는 맛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거든요. 이런 선생님들은 놀리는 맛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더 놀리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선생님들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받아쳐요. 아, 그래서 맛이 있었구나. 참 대단하죠?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능글맞다 라고 표현합니다. 능글맞은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고 느긋하고 농담도 잘 받아쳐요. 항상 표현이나 말투, 표정 같은 것에 여유가 넘칩니다. 이런 선생님들도 쉽게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농담도 잘 받아주니까 학생들에게 참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난이 있어요. 좀 오래 저의 학교에서 근무했던 능글맞은 선생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이 선생님이 초임 시절엔 이렇게 능글맞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겪었던 만우절 장난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수업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고추를 보여달라고 했대요. 고추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좀 길쭉하게 생긴 매콤한 채소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 고추로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많이 먹죠. 근데 이 고추라는 게 약간 봉처럼 얇고 길게 생겼잖아요. 이 모양 때문에 남자들의 중요한 그 아래의 그 부분을 고추라고
돌려서 한국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학생들이 이 고추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 선생님께서 엄청나게 당황을 하셨대요. 심지어 그냥 고추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선생님 앞에 교탁이 있었는데 그 교탁 아래쯤을 보면서 고추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탁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앞에다 놓고 사용하는 스탠딩 테이블 같은 게 교탁이죠. 근데 그 교탁 아래쯤을 이렇게 보면서 에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정말 뻘개져서 반장한테 도와달라고 시선을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반장이 선생님을 많이 도와줬었대요. 선생님이 초임 시절에는 숫기가 많이 없었는데 그 반장이 선생님이 막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떠들거나 하면 얘들아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를 잘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장에게 SOS를 보낸 거죠. 나 좀 도와줘. 근데 매정하게도 그 반장이 시선을 슬쩍 피해버리더랍니다. 그때 눈물이 그냥 핑 고였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탁 안쪽에 고추가 가득 담긴 밀폐 용기가 들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고추가 아니라 그 채소 고추를 보여달라는 그런 장난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그 고추가 가득 담긴 밀폐 용기를 들고 교무실로 돌아갔대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 있었던 선생님이 아이고 당하셨군요 하면서 토닥토닥 해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장난이 옛날부터 새로 들어온 남자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이 계속 했던 장난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능글맞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전통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니? 얼마 전에 도덕 선생님 새로 들어왔잖아. 그 선생님은 이 장난에 대해서 모를걸? 그러니까 그 도덕 선생님에게 한번 이 장난을 쳐보라는 말이죠. 선생님 말은 잘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덕 선생님에게 그 장난을 쳤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선생님은 반응이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하면서 수업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능글맞은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에게 이런 장난을 치라고 이야기했다고 다 일러 바쳤어요. 그 다음부터 그 도덕 선생님이랑 그 능글맞은 선생님이 얼굴을 볼 때마다 좀 투닥투닥 싸우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싸우는 모습은 좀 재미있게 봤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이런 장난들을 학교에서 많이 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인터넷이 막 발달이 됐던 시절이라서 인터넷에서 새로운 장난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장난들이 너무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신선하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너무 여러 번 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신선하지 않고 참신하지도 않은 걸 식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유명한 장난들은 식상해져서 아무리 장난을 쳐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서 잘 낚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딱히 만우절에 장난을 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만우절은 거짓말을 쳐도 괜찮은 날이니까 이런 귀여운 장난들이 생각이 나면 친구들에게 살짝씩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웃어넘길 수 있다면 참 즐거운 일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지만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만우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땠나요? 다들 흥미롭게 들었나요? 오늘 에피소드도 즐거우셨다면 괜찮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통해 마음을 나눠주세요. 아주 작은 마음이더라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코드 커뮤니티도 열려 있어요. 오늘 나눈 이야기에 대한 질문도 올릴 테니까 답변하면서 쓰기 연습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저의 한국어 수업을 예약해 주세요. 이 모든 링크는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 있으니까 편하게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더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